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3 초중등 현직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강사로 참여하게 된 저는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임태영입니다. 오늘 이제 2교시에는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와서 지금 거의 이제 반년도 훨씬 더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변화를 아마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챗GPT가 과연 무엇이며 이런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 이러한 내용으로 연수의 내용을 좀 잡아보았고요. 저와 함께 편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챗GPT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11월 말에 상용화 서비스를 3.5 버전으로 했었고 2023년 올해 이제 3월 달에 4.0 유료 버전을 출시를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 1학기 때 2023년 1학기 때는 대학가나 무슨 현장 학교 이런 데에서도 챗 GPT가 막 그렇게 대중화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좀 얼리 어답터 선생님들께서는 좀 미리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셨고요. 근데 이제 한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1학기 중간 정도에 학교 현장에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업에 이런 챗GPT를 활용하려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리튼이라는 그런 서비스도 나왔고 챗GPT 엔진을 바탕으로 좀 한국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하는 그런 사이트도 나왔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챗GPT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용어가 된 것 같고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본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보신 선생님들께서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무엇인지 한번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좀 기초적인 내용이고 3교시에는 약간 중급 난이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시는 좀 쉬운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역사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중에 100만 명 사용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두 번째로 빨랐다고 합니다. 자, 이 표에서는 이제 1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1등은 thread라고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트위터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2023년에 나왔는데 그 thread가 이제 사실 하루 만에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거의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thread가 서비스되기 전에는 챗GPT가 100만 명 사용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5일로 1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슈였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굉장히 이슈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타임지 잡지 커버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타임지라는 이런 잡지가 있죠. 타임지는 보통 표지 모델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을 보통 표지 모델로 하는 그런 세계의 가장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표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23년 2월 달에 타임지 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타임지 표지가 이제 챗 GPT 이제 활용하는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썼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2023년 초반에 이제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였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2월 말에 이 타임지 표지에 나왔다가 4개월 뒤인 6월 달에 이제 타임지에서 이제 스페셜 리포트를 내놓는데 인류의 종말, The End of Humanity 해가지고 이제
특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휴메니티라는 이 영어 철자에 A자와 I자에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보면 AI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 당시 6월 달의 분위기를 방증하는 그런 표지인 것 같습니다. 자, 2월에서 6월까지 단 4개월이었는데요. 이 4개월 동안 정말 급격하게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요. 자, 그 스페셜 리포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챗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5개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아한 산문을 작성. 글쓰기를 잘한다는 거죠. 실제로 챗GPT와 인간이 합작해서 만든 어떤 산문집도 실제로 공식 출판된 게 또 있기도 합니다. 그냥 글쓰기를 잘한다. 이 글쓰기는 GPT 지금 우리가 3.5 버전 4.0을 쓰잖아요. GPT 2.0 버전이 막 개발됐었던 때가 좀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21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컴퓨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오픈 AI에서 가지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인 GPT 모델이 GPT-2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GPT-2는 지금 이제 영어 소설 정도는 쓸 줄 아는 능력이 됐다. 라고 이렇게 좀 소문이 나니까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졌었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GPT-2였어요. 근데 GPT 3.5, 우리 4.0을 쓰고 있죠.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글쓰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코드.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어떤 파이썬 코드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죠. 그런 코드들도 너무너무나 코드를 잘 짭니다. 세 번째는 시험도 잘 칩니다. 다양한 이런 표준화된 시험이 있겠죠. 미국의 수능인 SAT라든지 무슨 영어 시험, 무슨 토익, 토플 이런 다양한 시험들 혹은 로스쿨 입학 시험 다양한 이런 표준화된 뭔가 잘 정형화가 된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을 GPT한테 치게 하니까 굉장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예술,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했던 예술 영역에도 챗GPT가 좀 발을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떤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하나씩 좀 봐보도록 합시다. 자, 작품 접수를 무기한 중단합니다. 해가지고 이 클락스 월드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SF 공상과학 어떤 잡지사가 있어요. 이 잡지사의 클락스 월드라는 이 잡지사에서 이 SF 소설, 이런 단편 소설들을 이렇게 막 게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인 소설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통 투고를 합니다. 자기가 실어주라고. 근데 이 신규 투고 건수가 많아야 한 달에 많이 들어 10건 정도 들어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2월 달에 2월 달에 갑자기 500건이 넘어갑니다. 1월 달에 100건이 넘어가고 12월 달에 50건이 넘어가고 자, 챗GPT가 11월 말에 서비스를 시작해가지고 12월 달, 1월 달에 이렇게 막 확산이 됐겠죠. 그래서 이 챗GPT의 등장 이후로 이런 뭐랄까요? 표절이죠. 이런 표절인데 챗GPT가 만든 소설을 이제 자기가 만든 것 마냥 이렇게 투고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 클락스 월드라는 잡지사에서 아차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품 접수를 무기한 중단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또 시험을 잘 친다 했죠. 물론 자, 이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험 결과입니다. 챗GPT 3.5가 친 시험의 등수. 이제 사실 등수라기보다는 이제 상위 이제 그 퍼센타일이니까요. 3.5와 4.0의 일단 시험 어떤 점수 등급표인데
여기 연한 청록색이 3.5고 진한 파란색이 4.0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험 점수가 GR이라는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버벌 이 단어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이 단어 시험은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많이 외우고 뭐 동의어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챗GPT 4.0의 퍼센타일이 99%예요. 상위 1%란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SAT에서 뭐 라이팅 시험도 있고 뭐 로스쿨 관련 시험도 있고 뭐 바이올러지 뭐 등등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4.0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4.0이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3.5와 4.0의 성능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서 유료 버전을 써보시지 않으면 그냥 그런갑다 할 텐데 유료 버전을 딱 써보시는 순간 아 얘가 좀 다르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잘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쭉 밑에 아랫부분이 English Language, 뭐 English Literature 해가지고 뭐 문학 작품. 아까 뭐 문학 작품 잘 쓴다 했잖아요. 사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 문학 작품을 챗GPT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플롯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좀 참고는 할 수 있지 챗GPT한테 완벽한 작품을 이렇게 내놓으라 하면 굉장히 엉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술의 영역까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잠깐 유튜브 클립을 하나 보실 텐데요. 자, 이것은 조코딩이라는 유튜버에 올라온 그런 쇼츠 영상입니다. 저작 출처를 밝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수 10cm의 권정렬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요. 이 권정렬이라는 가수가 챗GPT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봐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어떤 관계를 노래로 짓고 싶다. 하니까 챗GPT가 제목을 추천해 줍니다. 디지털 러브. 그래서 이제 코드 진행을 추천해줘 하니까 코드를 쫙 뽑아줘요. 거기에 가사를 추천해줘 하니까 후렴구가 잘 멋있게 붙은 가사를 쫙 추천해 줍니다. 그럼 이제 연주자들은 코드 진행하고 가사 정도가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바로 연주해 버리죠.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AI가 작곡을 하는 것을 함께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곡의 주제를 추천해줘.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코드 진행을 좀 먼저 뽑아봐도 우와, 되게 제목에 따라서 코드를 다 바꿔줬네. 가사를 써줘. 훅성이네요. 대중적인 친구네. 여기서 준 코드를 한번 저랑 둘이 해보면 1, 2, 3, 4. 우와. 디지털로 너와 나의 사랑은 디지털로 너와 나의 사랑은 이어져 모든 게 변해가고 잘 들었습니다. 자, 또 이제 예술 영역 말고도 종교적인 영역에서까지 또 챗GPT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이 기사는 2023년 6월 달의 기사인데요. AI 목사님이 나왔다고 해요.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챗GPT가 설교 말씀, 기도, 찬송 이런 거를 리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목회자를 위한 챗GPT 어떤 가이드북도 있어가지고 설교문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챗GPT한테 왜냐면 챗GPT가 이 성경도 다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좀 신기한 세상이죠. 자, 챗GPT가 무엇인지 한번 그 용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은 채팅이라는 의미죠. 대화.
GPT의 G는 생성형, generative. P는 pre-trained, 먼저 사전에 배워놨다, 훈련되었다, trained. T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이제 알고리즘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알고리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문맥 간의 그런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언어를 더 잘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생성형 사전학습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GPT라는 그런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채팅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챗봇 서비스입니다. 채팅봇. 그래서 이제 11월 달, 작년 11월 달 말에 발표했고, 지금 이제 4.0 버전까지 우리가 유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인류가 뭐랄까요? 많은 문헌 기록을 보존하기 시작한, 사실 우리 인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그것을 문자로 이렇게 기록했던 그 수많은 과거들, 그러한 고문서들이라든지 고전 이런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다 디지털로 다 사실 다 변환을 대부분 해놨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이제 아카이브된 이 모든 데이터들, 대부분의 데이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대부분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어떤 소설이라든지 뉴스 기사라든지 도서관에 인터넷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학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학습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습을 할 때 크롤링이라는 이런 인터넷 기술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그렇게 긁어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긁어오는 그런 기술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막 가져와요. 무단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웹사이트 관리자들한테 챗 GPT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오픈 AI사가 고객님들 혹시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우리 챗 GPT가 들어가서 데이터 긁어오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다 차단해 두세요. 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다 안내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지 않다면 챗 GPT에 필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실 웹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단으로 정보를 긁어오게 되겠죠. 그러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라든지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야, 내 자료들인데 함부로 쓰지 말아라. 우리 거 쓰지 말아라. 학습에 쓰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런 저작권 분쟁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챗GPT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챗GPT는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데이터를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알려줍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귀찮아하면서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지만 챗GPT는 웬만해서는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고요. 이용료도 현재 3.5는 무료, 4.0은 유료.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용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챗GPT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있냐?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모종의 이유로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쓰길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PT가 생성한 문서의 양은 이제 굉장히 또 어마어마하다. 인류가 출판한 총 서적의 단어 수가 6조 5천억 개 정도를 하는데
그게 뭐 챗GPT가 14일 동안 생성한 단어 수에 맞먹는다. 그만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챗GPT가 이제 우리의 삶에 당연히 사용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심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혹자는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챗GPT가 많은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히 학교 현장에서 뭐 수행평가를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수행평가를 해오게 했을 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제 네가 한 거 맞아? 라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런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이게 올해 초에 2월 달에 나온 이제 기사들이었는데요. 특히 올해 2023년 1월 달, 2월 달에 챗GPT가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그때 이제 교육계적으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서방의 어떤 교육국들은 쓰지 말아라 좀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차원에서 챗GPT 접속 자체를 막아버렸다 뭐 그런 기사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뉴욕의 교육국은 뭐 전면 금지라고 했다가 또 뭐 좀 허용, 부분 허용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좀 보수적으로 금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다 이거죠.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과제를 해와야 되는데 그 과제라는 게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사실 숙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그냥 생각하기 싫다. 챗GPT한테 대신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제를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 전원 0점 처리가 되었다는 그런 수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 당연한 처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에서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그 학습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 사람 본연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어떤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글로 사유를 하고 사고를 하고 표현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이제 과제로 제시를 하죠. 그게 학습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아예 챗GPT한테 하라고 맡긴다는 것은 이제 숙제를 하지 대리로 남이 해주는 거죠. 대리로 남이 해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어떤 교육에서는 이걸 표절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전부 0점 처리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이 수많은 이제 과제물들을 내주겠죠. 다 0점 처리입니다. 표절은 무조건 0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챗GPT의 활용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챗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잡아내는 이런 툴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카피킬러라든지 터니닛 같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쵸? 그것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잡아내는 GPT 킬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연구진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개발을 하고도 있고요.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자, 대학에서는 이런 표절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대학들은 학생들 과제물의 표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학교 이 LMS, e클래스 같은 데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학교 사용자라면 선생님 인증을 받으면 이 카피킬러 사이트에서 좀 쓸 수도 있고, 좀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챗 GPT로 글쓰기 과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자, 제가 내기 전에 당연히 이런 GPT 킬러라는 사이트에 한번 돌려보겠죠. 내가 GPT로 써서 진짜 GPT가 썼는지를 잡아내나 보자. 만약에 이제 딱 GPT 킬러에다가 넣었더니 뭐 표절률이 뭐 한 몇십 퍼센트가 나온 거예요. 자, 학생이 만약 그거를 인지한다면 내용을 좀 바꾸면 되겠죠.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표절률을 낮춰가지고 제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한 또 비껴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또 혹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오로지 내 머릿속에서 글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빵점이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왜 빵점인가요? 물어보니까 네가 쓴 게 GPT가 썼을 확률이 뭐 몇십 퍼센트가 나와서 너 GPT로 썼지? 나 빵점. 이렇게 채점을 해버리신 거예요. 완전 억울하겠죠, 그 학생은. 실제로 내가 썼는데 그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의심의 시대, 두 번째는 비교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단순 사무 업무라든지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을 GPT한테 시켜보면 너무 잘합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어떤 상황에서도 단순 사무직, 단순 사무 업무 이런 거 사람한테 시키는 것보다 GPT한테 시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상사가 챗 GPT와 나를 비교하더라, 괴롭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현상을 교육적으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챗 GPT를 비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학생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일 물어봐. 내일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럼 학생이 너무 오늘 궁금해가지고 어떤 문제풀인데 그걸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줍니다. 실제 선생님보다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질문거리가 생겼을 때 과연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GPT한테 물어볼까 엄청 고민을 하겠죠. 저는 그 학생이 챗 GPT한테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니까요. 실제로 챗 GPT가 엄청 시험을 잘 푼다고 했죠. 제가 물론 이제 영어 기반의 시험을 잘 치겠지만 제가 2022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서 PDF 다운받아가지고 23번 문제를 복사 붙여넣기로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풀이도 해줘 라고 하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5번 정답을 맞추고 해설도 제공을 하고, 그렇다면 왜 1, 2, 3, 4가 왜 오답인지까지 그런 오답 해설까지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영어 과목에 한정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좀 많은 좀 교육계의 변화가 올 것 같죠. 이거 보시니까 이제 과외 선생님이 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어 과외 같은 거, 수학 과외. 물론 수학도 사실 수학은 좀 어려운 분야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 과외, 어떤 문제풀이 이런 거를 웬만한 과외 선생님보다 챗 GPT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은 거의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왔었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격차의 시대인데요. 여기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쪽 사람은 울상이고 한쪽 사람은 또 밝게 웃고 있네요. AI will take my job 이라는 동일한 용어 표현인데 왼쪽에 울고 있는 사람은 AI가 나의 일자리를 앗아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창밖을 보며 활짝 웃는 사람은 AI가 내가 할 일을 가져가줬어. 나 휴가를 떠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AI를 잘 쓰는 사람은 본인의 업무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본인의 일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단순 사무 업무라든지 뭔가 AI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직종이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있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 보면 이런 챗GPT 이후로 많은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당하기도 하고 그런 직업 현장에 많은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챗GP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챗봇입니다. 챗봇. 로봇이에요. 챗GPT가 나와 대화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챗GPT가 대답을 해주겠죠. 저는 보통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본다거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도 기술이 있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물어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물어본다고 해서 얘가 다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물어본 만큼 알려주겠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자세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라든지 대화의 맥락을 우리가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간의 대화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어떠한 상황이 다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전에 공유를 해야 돼요. 맥락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챗GPT도 저에 대해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얘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의 맥락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세히 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대화를 1시간, 2시간 대화를 이어가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와도 꾸준하게 오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즉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봤다가 대답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 어떤 착각,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챗GPT는 내부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합돼서 나오는 텍스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분명히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데 얘가 너무 그럴싸하게 말하기 때문에 얘가 한 말이 오 진짜겠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 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확률적 앵무새라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앵무새 말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앵무새가 사람 말하죠. 근데 그 사람 말이 앵무새가 진짜로 사람의 언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챗 GPT도 인간의 사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동일한 사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어떤 동일한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많이 모방을 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그래서 어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들이 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임을 인지를 하시고 챗GPT가 말하는 것이 앵무새처럼 그냥 말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사람이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결과는 그래서 챗GPT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완전히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체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보조자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거를 명심하시고 챗GPT한테 어떤 일을 만약 시킨다. 그럼 그거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회사 상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똑똑을 한데 좀 뭔가 좀 허술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 가져오면 잘 해왔는지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얘가 그럴싸하게 해왔다고 해서 완전 잘해왔네. 검토하지도 않고 결제도장 찍어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 프롬프트들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롬프트 활용을 위해서 제가 챗GPT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챗GPT 화면을 오른쪽에 띄웠습니다. 이제 챗GPT 가져왔는데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텐데요. 예시를 한 5개 정도를 가져왔으니까 5개 한번 같이 써보죠. 자, 여름방학 훈화 말씀 대신 작성. 이런 교장 선생님의 업무.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데 챗GPT가 써준다. 그런 식으로 막 예시도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일 수도 있지만 챗GPT한테 좀 도움을 받아보자. 그런 의미죠. 챗GPT는 써준 걸 그대로 읽는다기보다는 챗GPT가 써주는, 좀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써보자. 이런 맥락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자, 단순히 여름방학식에 쓸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을 대신 써줘. 이렇게 하면은 물론 잘 나오겠지만 포인트가 없습니다.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교장선생님이다. 여름방학식 훈화 말씀이 필요하다. 중요한 내용은 몸 조심할 것,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것,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이 내용을 포함하여 5분 정도 대사를 제시해줘. 자, 챗GPT 화면을 보시면 저는 이제 유료 모델을 쓰고 있어서 3.5와 4.0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이 열리는데 이제 무료만 쓰시는 분들은 이제 4.0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 보는 거예요. 자, 쳐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써볼게요. 자, 이 특강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한 번 정도 챗GPT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분량의 훈화 말씀을 작성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자,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챗봇의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죠. 좀 그럴싸한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은 쉼과 휴식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무사히 그리고 훌륭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좀 바꾸면 좋겠죠. 첫 번째, 몸 조심하세요. 여름은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등등 물을 충분히 마셔라. 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코로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라. 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훈화 말씀을 뚝딱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편하죠. 학생 추천서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잘 쓰는데, 자, 이것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챗GPT가 얼마나 수려하게 이것을 어떤 뭐 포장한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 잘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좀 예시인데요. 즉 내가 아는 것은 학생의 어떤 특기사항밖에 몰라요. 학생이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뭐 이 정도 정보밖에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챗GPT가 굉장히 잘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프롬프트가 길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반 학생 김민수 군을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부트캠프에 보내고 싶어. 추천서를 써줘. 김민수 군은 우리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야.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맥락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입학위원회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김민수 군은 프로그램을 잘한다, 이 정도만 사실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뛰어난 문제 해결력이 있다, 창의적인 사고, 팀원과의 협업 능력, 이런 건 제가 말하지 않은 정보죠. 근데 비슷하게 또 이러한 추천서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내용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부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도 있고요. 자, 학교 홍보문도 있죠. 학교 홍보문. 자, 학교 홍보문도 뭐 어떤 키워드 포인트만 몇 개 찝어주면 굉장히 부풀려서 좀 잘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교를 자랑하는 홍보글을 적어줘. 우리 학교의 장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사의 높은 열정, 부모와의 깊은 신뢰. 이 정도만 해볼까요? 뭐 이렇게 뭐 포인트만 집어주면 굉장히 홍보글도 잘 써주고, 이것을 이제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써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거의 되는데 이제 마지막 예시는 이제 보여드리고만 하겠습니다. 이제 공적 조서 같은 거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나는 30년 동안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공적 조서를 써야 되는데 두 쪽 분량 써주라. 그래서 포인트 3개 정도 찝어주시고 마지막에 요청이 있죠. 공적조서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70자로 요약한 글을 추가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요청을 한다면 잘 해줄 겁니다. 자, 사실 이제 3.5가 제시하는 결과물과 4.0이 제시하는 결과물은 또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가 쓰는 게 좀 글쓰기가 별로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4.0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렇다면 3교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